예, 자유한국당 홍준표 당대표 후보가 자신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 등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재벌 언론의 황제 같은 사주를 비판했더니 송사로 재갈을 물리려고 어이없는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송사는 송사로 대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난 탄핵과 대선 때의 재벌 언론 황제의 처신 등을 법적으로 문제 삼고 진영을 결집시켜 잘못된 재벌 언론의 행태에 대해 대국민 운동을 전개, 재벌 언론의 갑질 시대가 끝났음을 자각토록 할 것입니다. 자, 저는 이게요, 홍석현, 홍준표 이 둘 다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둘 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자기 출마 선언을 하는데 홍준표 씨는 JTBC를 겨냥해서 그렇게 충성하고 결국 특보자리 하나 따냈냐, 이거는요 그런 식으로 출마 선언할 때 슬쩍 지나가면서 할 말이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입니까? 탄핵 때 JTBC가 어떤 짓을 했는지 그거 제가 지금 싸우고 있고 그 당시부터 이미 저는 송사에 걸렸습니다. JTBC한테. 세상이 다 아는 얘기죠. 아니 그때 뭐 했어요 홍준표 씨는? 경남지사로서든 대선 후보로서든 제가 JTBC 태블릿 PC 조작에 대해서 계속해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재갈을 물리려고 송사가 들어왔을 때 여당 대선 후보로 뭘 했습니까? 그때 같이 싸웠어야죠. 그때 한마디도 안 하더니 당대표 출마하면서 슬쩍 툭 건드리는데 이거는 그렇게 건드릴 건이 아닙니다. 그렇게 건드렸으니까 송사에 걸린 거예요. 만약에 이걸 다루려고 그랬으면은 정식으로 기자회견을 해서 중앙일보하고 JTBC 태블릿 PC 조작한 거 그거 맞지 않냐? 이미 탄핵도 끝났으니까 홍석현 회장과 손석희 등등은 이실직고 해라. 자유한국당에서 내가 당대표 되면은 그거 다 조사하겠다. 그렇게 하던지. 그랬으면 송사가 들어왔을까요? 제가 볼 때 그렇게 했었으면은 JTBC와 중앙일보가 굉장히 난감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지나가다가 툭 치다가, 그리고 홍석현 씨도 아니 구체적으로 뭐 얘기한 것도 아니고 지나가다가 툭 쳤으면은 유감을 표명한다. 그리고 끝내야지 뭘 또 소송을 걸어요 거기다가. 그 저한테도 마찬가지인데 태블릿 PC 그 자료 들고 해가지고 저를 납득시켜줬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공식 질문한 게 한두 개예요. 그걸 방송으로든 기자회견으로든 이거 해가지고 변희재가 주장한 거 틀렸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걸 소송을 걸어요? 그리고 소송을 거니까 그죠? 홍준표 씨는 재벌 언론과 또 국민운동으로 싸우겠다. 자기한테 소송을 걸면 싸우고 진짜 JTBC의 정말 그 행포를 가지고 감시하고 비판하는 사람을 걸었을 때는 그때는 모른 채 하고, 이게 정치인 맞습니까 이게? 저는 둘 다 기본적으로 현재 이 둘이 갖고 있는 사회적 지위에 전혀 걸맞지 않은 유아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요, 여기서 더 나가서요. 저도 JTBC가 탄핵 과정에서 왜 저렇게 했을까에 대해서 늘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JTBC가 뭘 얻었을까? 그래, 시청률 올라갔어? 시청률 올라가려고 정말 저런 도박을 하느냐? 그런 과정에서 홍석현 씨는 갑자기 중앙일보 회장직을 그만두고 대선 출마하는 것처럼 막 하더니 어느 슬쩍 또 사라지더니 문재인 당시 후보가 만나고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서 미국 특사로 가더니 외교통일안보 특보로 임명된 다음부터는 갑자기 안 보이다가 이제 홍준표 씨가 결국 그 짓 해가지고 특보자리 하나 얻었냐? 이래버리니까 난 특보 원래 사양했다? 발표하고.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1년 과정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럼 뭐
특보 자리가 너무 하찮아서 그래서 뭐 거절했다는 얘기인가요? 제가 판단한 것들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저는 이 1년의 홍석현 회장의 행태를 볼 때는 태블릿 PC 조작에 대해서 깊이 알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처음엔 몰랐을 수 있겠지만은 그 뒤에 본인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공개적으로 태블릿 PC 조작은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 봤을 때는 깊이 개입해 있어요. 한마디로 탄핵의 1등 공신이라는 겁니다. 손석희 씨야 그냥 종업원이죠. 탄핵의 1등 공신은 손석희 씨가 아니라 홍석현 회장이죠. 근데 그 정도로 1등 공신을 하고 대통령에 나오는 것처럼 슬쩍슬쩍 하다가 못 나오고 김종인 듣는가 어울리다가 또 어느 순간에 문재인으로 붙어가지고 특보 자리였고 이 다 행동이 석연치 않다 이거죠. 행동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일단 홍석현 회장은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려 놓고 뭔가 좀 내각 재판을 좀 짜보려는 그 플랜이 있었는데 느슨한 플랜이겠죠. 정교한 플랜은 아니고 일단 박근혜만 끌어내리면은 내각제 기회주의 제3세력 판이 짜여지면은 자기도 수상 총리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정도 기대감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이건 꼭 홍석현 씨뿐이 아니라 내각제 개헌판을 짜려고 했던 박지원, 김무성 다 실패하고 어떻게 보면 제주는 곰이 넘고 먹는 거는 문재인이 가져간 그런 꼴 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원진 의원이 바른정당 그 의원에게 만나서 탄핵해서 니네가 얻은 게 뭐냐. 결국 문재인한테 나라 넘겨주고 나란 지금 망해간다. 이런 말 듣고 있지 않아요? 전 다 이게 연결된다고 봅니다. 이게 다 연결되는 얘기들이에요. 즉 탄핵의 제1주역은 문재인 쪽이 아니라 내각제 기회주의 세력인데 탄핵까지는 성공했는데 받아먹는 거에 실패하면서 얻은 건 하나도 없고 나라는 망해가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저는 상당히 이 홍석현 씨나 이 내각제파애들이 지금 좀 상실감에 빠져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사람들이. 곰은 제주는 곰이 구르고 돈은 딴 놈이 챙겨가고 그러면서 진짜 홍준표 씨 말대로 특보짜리 하나 툭 줬는데 특보짜리가 뭐 좋은 자리니 나쁜 자리니 좀 그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홍석현 회장 입장에서야 뭐 월급을 받아야 될 필요도 없고 수석자리를 주든 특보자리를 주든 장관자리를 주든 뭐 장관할 뭐 본인 말대로 장관할 짬밥은 아니지 않냐. 그러면 총리? 근데 저는 홍석현 씨가 총리가 될 수 있습니까? 총리 임명 동의안 통과할 수 있어요? 삼성 엑스파일 해서 정경유착에 장본인으로 찍혀 있는데 그리고 그 전에 탄핵 문재인 정권의 출범에 가장 큰 공을 세운 태블릿 PC 그걸 해가지고 1등 공신인데 바로 총리를 준다? 그거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거는. 그건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뭐냐? 홍석현 씨가 대미 인맥을 활용해서 미국 특사로 가서 자기가 한번 문재인 정권의 대미국 창구를 한번 해볼까? 저는 그 욕심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외교통일안보특보도 한번 좀 마음엔 안 차지만 해볼만 하다고 생각을 했을 건데 갑자기 문정인 외교안보특보가 들어와서 그냥 사드 거의 철회 수준의 한미동맹 파괴 수준의 발언들을 팍팍 던져대고 자주파 이 이른바 한미동맹 파괴파들이 청와대를 장악하고 이렇게 들어오니까 홍석현 씨가 움직일 수 있는 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홍석현 씨가 워싱턴 날아가 봐야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려면은 문정인과 싸워야 되는데 홍석현 씨가 사드 철회를 주장하고 한미동맹을 파괴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인물은 아니잖아요. 그거는 김무성도 마찬가지고 박지원을 제외하고 내각제 기회주의 세력들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내각제 기회주의 세력이 사드나 한미동맹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권하고 맞서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안 맞는 거죠. 결국 홍석현 씨는 특보직을 던져놓고 한마디로 문재인 정권과는 선을 그어버린 겁니다. 좋게 말하면은 자기 신념을 지킨 거고 정확히 말하면은 토사구팽이죠. 박근혜 물어뜯을 때까지만 필요했지 문재인 쪽에서는 너 필요 없어. 너 같은 미국 인맥 그딴 거 필요 없어. 우리 자주파 충분해. 문정인 이 정도면은. 토사구팽을 당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픈 마음을 홍준표 단자가 그것도 진지하지 않게 그냥 툭 조롱적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더군다나 아마 홍석현 씨가 또 받아들이지 못할 만한 표현이 조카를 구속시키고, 즉 삼성의 이재용 부의장을 구속시키는데 역할을 했고, 이거 굉장히 이제 본인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표현이겠죠. 왜냐하면은 홍석현 씨가 중앙일보 미디어 그룹 회장을 그만둘 때 대선과 정치 출마도 있지만은 삼성 측의 압력으로 그만뒀다는 말도 파다하거든요. 즉 삼성 쪽에서 JTBC의 일련의 행태가 삼성 쪽으로 화살이 날라오게 해서 결국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을 초래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의견들이 지금 분분하단 말입니다. 근데 걷다 대고 조카를 구속시키고 특보짜리 얻었다. 홍석현 씨는 이건 뭐 도저히 뭐 깜짝 놀랄 만한 표현이니까. 안 그래도 지금 삼성이랑 갈등이 있는데 삼성이 정말 한번 마음 먹으면은 중앙일보가 문제가 아니라 보강그룹 그거 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걸 가만히 있으면은 야 이거 점점 이 오해가 커지겠다. 이래가지고 부랴부랴 소송을 했는데 이런 추상적인 수준의 비판 이런 것들은 그냥 유감 표명하고 끝내면 되죠. 뭘 소송입니까? 오히려 제가 JTBC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비판한 부분들에 대해서 홍석현 씨는 조사를 시키고 구체적으로 거기서 답변을 하고 그때 만약에 제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으면 그때 저를 고소했어야죠.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겁니다. 앞뒤가 안 맞아요. 자, 그건 그렇고 그럼 홍준표 씨는 이제 와서 JTBC 태블릿 PC 조작 때 입 한 번도 안 열고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태극기 보수파리 쓰레기들을 모아가지고 국민운동 차원에서 중앙일보와 싸우겠다? 아니 지금 이게 지금 이렇게 한가한 상황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이? 한미동맹 사드 관련해서요 지금 미국발 보도 제일 잘하는 데가 어딘 줄 아십니까? 중앙일보예요. 제가 지금 방송하면서 인용하는 거 전부 다 중앙일보 워싱턴 특파원 발로 제가 보도를 방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일 필요한 부분들을 지금 중앙일보가 제일 잘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다고 태블릿 PC 조작에 대해서 그게 맞다면 뭐 책임을 면하고 그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내각제 기회주의 세력이라 하더라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한미동맹 수호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연대해서 가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이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박 대통령 탄핵과 다른 문제예요. 우리가 지금 참된 우파 세력이라 그러면요. 두 축으로 끌고 가야 됩니다. 하나는 결사적으로 박 대통령 재판에 개입을 해서 재판에서의 진실을 공개하고 10월 달에 있을 선거 때 박 대통령의 최소한 뇌물죄 등은 다 무죄로 만들어야 되는 그 투쟁을 해야 되는 게 1번이고 2번은 한미동맹을 수호하는 투쟁. 이게 1, 2번인데 1번의 투쟁은 홍석현이나 김무성이나 우리의 다 적이죠. 1번의 투쟁은. 홍석현이든 김무성이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진실을 드러나는 거를 두려워할 거 아닙니까? 그건 우리끼리 간단 말입니다. 근데 한미동맹 수호는 도리가 없어요. 그건 워낙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한미동맹 수호를 해야 된다는 입장하고는 그렇게 세게 부딪힐 필요는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중앙일보가 저를 소송에 들어왔는데도 제가 방송에서 중앙일보의 좋은 기사를 가지고 인용해서 방송을 한단 말입니다. 그럼 홍준표 씨는 야당, 이제 제1야당에 대표하겠다는 사람이 지금 중앙일보하고 전쟁할 때냐, 지금 상황이. 중앙일보하고 전쟁을 하고 싶으면요, 태블릿 PC 진상조사위를 꾸리세요. 그거 꾸리세요. 그거 꾸리면 제가 위원장 맡아줄게요. 싸우려면 그렇게 싸우던지. 구체적인 안 가지고. 말싸움하고,
송사 싸우고 태극기 보수파리 쓰레기들 동원해가지고 선동이나 해가지고 뭘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싸움이 됩니까? 이런 식으로 중앙일보하고. 차라리 그냥 어차피 홍준표 씨는 박 대통령은 무능하고 부정부패고 다 지우고 가고 친박 세력들 박근혜와 함께 다 묻어버리겠다고 한 사람인데 지난 탄핵 때의 중앙일보의 문제로 왜 싸웁니까? 아니 탄핵 잘한 거라면서요. 탄핵당할만 하고 박 대통령은 향단이 같은 여자고 그걸 중앙일보한테 박수를 쳐줘야지 왜 싸워요 중앙일보랑. 그 지금까지 안 싸웠잖아요 지금까지. 그럼 문재인 정권을 볼까요? 지금 문재인 정권의 외교 관련해서 가장 아프게 공격하는 게 중앙일보인데 홍준표가 중앙일보와 싸워주겠다? 아이고 또 박수칠 일을 하시네 홍준표 씨는. 지금 보통 우파보다 중앙일보의 그래 미국 네트워크를 통해서 잘 잡아낸단 말이죠. 그런 중앙일보를 태극기 파리들 불러세워가지고 중앙일보를 치겠다. 문재인 대통령도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홍준표 씨는 박근혜 세력도 쳐줘요. 자기를 어떻게 보면은 뛰어나간 홍석현 세력도 싸워줘요. 지금 싸움이라는 건요. 전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한 50% 정도 힘으로 박 대통령의 재판을 무죄를 떨어지는 싸움 50%를 한미동맹을 위한 싸움을 해야 되는데 홍준표 씨는 50%는 박근혜 세력을 죽이는 싸움 50%는 문재인하고 결별한 홍석현을 죽이는 싸움 이렇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무의미하고 문재인 세력만 박수칠 싸움. 한번 저 공식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아니 지금 정우택 원내대표만 하더라도 매일매일 한미동맹 파기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공격하는데 지금 자유한국당 경선에 나온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한미 관계에서의 정말 이상한 행태들에 대해서 입 한 번 연 적이 없어요. 문재인이라는 단어도 못 꺼내는 것 같아요. 두리뭉실하게 주사파 정권. 국민들 볼 때는 아니 내가 선택한 대한민국 정부가 왜 주사파 정부야? 아예 한 번에 흘려드릴 그럴 정도로 해가지고 국민적 공감대가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이상한 비판만 하고 주력은 박근혜 죽이기 그리고 이번에 또 중앙일보 죽이기. 문재인 대통령 지금 사실은요. 저는 자꾸 탄핵의 선을 넘어간다고 봅니다. 그러면 탄핵 누가 해야 됩니까? 제1야당 대표가 탄핵 발의안 들어가야 되는 상황도 벌어져요. 홍준표 씨가 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재판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잘 보여서 선처를 받아야 될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세게 태극기 팔이 끌고 다니면서 중앙일보와 전면전하겠다는 말을 문재인 대통령과 목숨 걸고 싸우겠다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지금 가장 큰 국민 사기입니다. 보수 사기고. 그 보수파리들 이거 다 알죠? 홍준표 씨가 문재인 정권하고 싸울 수 없다는 거. 언제까지 그렇게 국민들을 사기쳐서 보수를 사기쳐서 후원금 털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차라리 문재인 정권은 그렇게 하는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재주라도 열심히 훈련했지. 그거 제대로 훈련 받는 사람들이 홍준표 정도 앞서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냥 갑니다. 홍준표와 함께 무덤으로 사라지게 될 겁니다. 얼마 안 가서 문재인 정권보다 더 먼저 사라지게 될 겁니다. 중앙일보의 싸움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사안별로 가자. 한미동맹 관련해서는 중앙일보가 잘하고 있다. 올려. 퍼뜨려. 그 대신에 태블릿 PC만큼은 그거는 박 대통령의 재판과 연관지어서 끝까지 진실을 밝혀서 책임을 묻겠다. 그런 식으로 효과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홍준표 씨처럼 나 욕했다고 싸우고 문재인 정권이 팽시키니까 싸우고 한번 문재인 정권하고 붙어보라니까요. 이렇게.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우파 세력, 자유주의 세력, 보수 세력의 제거는 홍준표와 그에 붙어있는 보수파리들을 얼마나 빨리 무덤으로 보내느냐에 달려있다. 이게 진실입니다. 감사합니다.